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급증하는 전세계 성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행위로 전파될 수 있는 모든 감염성 질환, 임신과 출산, 모유수유, 혈액으로도 감염이 가능한 질환, 이러한 질환을 우리는 성병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성병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혹시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문란한 사람들만 걸리는, 또는 운이 나쁜 사람들만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주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맞는 말도 아니죠. 흔히 말하는 업소에 가지 않더라도, 원나잇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성병은 엄청나게 퍼지고 있거든요. 열악한 의료 환경에 놓인 국가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등의 선진국들, 그리고 우리가 사는 한국 역시 성병이 급증한 상태이죠. 툭 까놓고 말해서 지금 시대에 혼전순결을 지키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요? 특히나 연애 주기가 점점 더 짧아지는 지금, 어플과 SNS로 하룻밤을 목적으로 사람 만나기가 더 쉬워진 현재, 연인을 만났는데 과거에 원나잇을 하지 않았다는 보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원나잇이 아니더라도 전 남자친구, 전 여자친구가 성병에 걸렸던 사람인지도 알 수 없죠. 2023년 성병에 대한 WHO의 팩트시트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매일 100만 건 이상의 성병이 발생하고 있는데, 연 단위로 따지면 매년 약 3억 7,400만 건의 새로운 감염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수치로만 들으면 현재 성병 확산이 얼마나 만연하게 퍼져 있는지 감이 안 잡힐 수 있는데, 학술지 랜식 글로벌 건강에 발표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15세 이상 남성 3명 중 1명은 적어도 HPV 성병에 감염된 상태이죠. 심지어 1개 이상의 HPV 유행에 감염된 남성도 5명 중에 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HPV는 자궁 경부암의 주요 원인으로 잘 알려진 인유두종 바이러스이죠. HPV가 여성에게 유독 치명적인 바이러스인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암연구기관은 2018년 약 69,400건의 남성암이 HPV로 인해 발생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세계 15에서 49세 5억 명 이상이 생식기에 헤르페스 감염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여성의 경우는 통계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미국인의 경우 약 80%가, 한국의 경우 약 50%라는 추정치가 있고요. 여성은 HPV 백신을 맞는 경우가 많아 통계치를 내기가 좀 애매하죠. 성병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상승 추세입니다. 상승이 아니라 급증 추세이죠. 그렇다면 현재 가장 유행하는 성병은 무엇이며 나라별 상황은 어떨까요? 그리고 왜 갑자기 전 세계에서 성병이 퍼지기 시작한 걸까요? 가장 먼저 살펴볼 곳은 한국입니다. 2023년 8월 27일 국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성병진료 환자는 최근 5년간 269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 중 남성은 78만 9,138명, 여성은 190만 1,089명으로 여성 성병진료 환자가 70.6%였죠. 다들 아시겠지만 성병은 잠복기가 긴 것들도 있고 티가 나지 않는 성병도 있습니다. 검사를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기에 실제 수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죠. 여성이 압도적으로 성병에 많이 걸리는 이유는 여성이 면역학적으로 성병균에 더 취약하고 감염되기 쉬운 해부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30대가, 여성은 20대가 가장 많은 성병 진료를 받았죠. 숫자가 많은 것도 있지만 문제는 늘어나는 추세라는 점입니다. 성적 접촉으로 전염되는 7종 성매개 감염병의 국내 발생 건수는 2023년 8월 기준 같은 기간보다 8%가량 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매독은 2023년 8월 기준 전년 대비 10%나 증가하여 예의주시하고 있는 병이기도 하고요.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총 775건의 매독 감염이 신고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신고된 386건의 2배를 훌쩍 넘는 수치인데다 4월에도 벌써 73건의 매독 신고가 집계됐죠. 그런데 한국은 양반입니다. 당장 옆나라 일본만 봐도 심각한 수준이죠. 일본은 지금 매독 확산 때문에 비상 상황을 맞이했을 정도거든요. 일본 국립감염증연구소의 감염병 발생 동향 조사에 따르면 일본 내 매독 감염 환자는 2023년 13,250명을 넘어서며 사상 최다 발병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의 전국 47개 도도부현 중 2023년 신규 매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은 한 곳도 없을 정도이죠. 일본은 2013년에 매독 환자 수가 1,000명을 넘긴 후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는데 2022년에는 2만 3,000명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10년 사이 13배 이상 수치가 급증한 것이죠. 매독 때문에 곤란에 처한 국가는 일본뿐만이 아니죠. 미국 역시 현재 급증한 매독 환자로 인해 긴장한 상태입니다. 미국은 사실 선진국 중 성병 발병률이 가장 높은 나라이기도 하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미국 내 성병은 매년 증가하여 2021년에는 250만 건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CDC의 레안드로 메나 성병 예방국 국장은 미국의 성병 유행은 둔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전망도 밝혔죠. 이 중에서도 가장 급증한 성병이 바로 매독입니다. 미국 내 매독은 약 20년 전에는 거의 사라졌다가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사이에 74%나 급증했죠. 그러다 2022년 기준 20만 7,255건을 기록하며 2018년보다 약 80% 급증했고요. 미국 내 매독의 가장 큰 문제는 임산부와 아기들에게 매독이 전염되는 사례 또한 급증했다는 겁니다. 매독은 후천성 매독과 선천성 매독 이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성접촉에 의해 감염된 경우를 후천성 매독, 매독균에 감염된 여성이 임신했을 때 태아가 수직 감염된 경우를 선천성 매독이라 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미국에서 선천성 매독 사례는 총 3,761건으로 335건이 보고됐던 2012년에 비해 10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죠. 임신 중 매독은 유산과 사산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아기가 태어난다 하더라도 귀나 눈이 멀거나 심각한 발달 지체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선천성 매독은 매우 위험한 질환입니다. 실제로 앞서 말한 3,761건의 선천성 매독 사례 중 231건은 사산, 51건은 영아 사망을 일으켰고요. 안타까운 것은 선천성 매독 신생아 약 38%가 산전 진료를 받지 않은 여성에게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임산부가 적절한 시기에 검사와 치료를 받았을 경우 90%가량은 예방할 수 있었으나 많은 산모들이 진료를 받지 않아서 치료 시기를 놓쳐버린 것이죠. 많은 전문가들은 선천성 매독 사례가 미국 공공보건 시스템의 붕괴를 보여주는 것이라 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국 성매개 질환 이사연합은 선천성 매독 증가가 자금 삭감과 관료주의적인 장애물로 가속화된 부끄러운 위기라 비판하는가 하며, 미시시피대 보건대학원 존 디 바우어 학장은 우리같이 부유한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말을 하기도 했고요. 같은 북미권인 캐나다 역시 비슷한 상황이죠. 캐나다 공중보건국은 최근 캐나다의 매독 증가세가 급격한 양상이라며 감염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2022년 기준 캐나다의 매독 감염 건수는 총 13,953건으로 이는 2018년 이후 6배나 대폭 증가한 수치죠. 유럽은 어떨까요?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 ECDC는 2024년 3월 7일 성매개 질환 통계를 발표하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집계에 따르면 2022년 매독 환자는 2021년보다 34% 증가해 45,000명 이상으로 나타났거든요. 또한 클라미디아 환자는 같은 기간 16% 증가해 21만 6,000명 이상으로 집계됐죠. 현재 영국, 프랑스, 벨기에, 아일랜드 등 유럽에서는 매독보다 임질 감염자가 더 가파르게 늘고 있는데 무려 48%가 늘어 7만 명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영국은 2023년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하며 최대 수치를 기록했죠. 영국의 성병은 15에서 24세 젊은 층에서 가장 두드러졌으며 임질은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서 증가했지만 매독은 유독 동성애자, 양성애자 또는 남성과 관계를 갖는 남성 사이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유럽 역시 미국과 비슷하게 산모에서 태아로 전염되는 선천성 매독과 성병성 림프 유가종 등의 성매개 질환도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죠. 호주도 성병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호주의 상징인 코알라는 최근 20년간 개체수가 대폭 하락하여 2022년부터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됐는데, 개체수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친 게 다름 아닌 성병 클라미디아죠. 정리하자면 최근 전 세계적으로 모든 성병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는 것은 매독과 임질입니다. 이제 성병이 좀 심각하게 퍼지고 있는 건 알겠는데 이유가 뭘까요? 의료 수준은 물론 전반적인 생활 수준이 모두 열악한 흔히 말하는 가난한 국가들과 개발 도상국은 그렇다 쳐도 최근 선진국에까지 성병이 급격히 확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심지어 한때 매독은 진단받는 사람이 거의 없어 유령병으로 불렸던 데다 곤지름 같은 질환은 소위 후진국병이라 불릴 정도였는데, 현재 한국에서도 곤지름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건 분명 뭔가 이상한 일입니다. 선진국에서까지 성병이 급증하는 요인은 매우 복합적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불특정 다수와의 관계이죠. 현 세대의 사람들이 전 세대 과거의 사람들보다 더 문란해진 게 아닙니다. 다만 과거에는 접근이 어려웠지만 스마트폰의 보급과 각종 어플, SNS까지 마음먹으면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접근성 때문에 문란해졌다고는 볼 수 있겠네요. 실제로 데이터 어플은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사용자가 증가했습니다. 나가서 놀지도 못하는데 스트레스는 풀고 싶고 사람도 만나고 싶으니 집에서 혹은 방을 잡아서 둘이서 만나는 것이죠. 비단 젊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데이터 어플은 30대, 40대, 심지어 50대까지도 퍼져 있습니다. 어플을 통해서 사람을 만난다는 게 꼭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성병과 관련해서는 좋다고 할 수 없죠. 막말로 과거에는 클럽을 가거나 술집을 가서 창피함을 무릅쓰고 이것저것 해야 했다면 지금은 어플로 사진 보고 말 걸어보고 오케이? 오케이 아니야? 그럼 다음 이런 식이기 때문에 훨씬 쉬워지고 훨씬 편해졌습니다. 돈도 더 적게 들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누군지도 모르는 무슨 병에 걸렸는지도 모르는 불특정 다수와의 관계는 성병으로 가는 지름길이나 다름없습니다.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데이트 어플을 통한 원나잇보다는 차라리 그나마 검사라도 주기적으로 하는 업소에 가는 게 성병에 걸릴 확률이 낮다는 말을 했죠. 게다가 이 관계라는 것에 대한 인식도 과거와 달라졌습니다. 성에 대해서 전 세계가 더 개방적이게 되면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은 그다지 흠이 아니게 되었으니까요. 한국뿐만 아니라 다 비슷합니다. 미국도 지금 반전 시위가 한창이죠. 이 반전 시위를 하는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편에 선 사람들입니다. 비단 이슬람뿐만 아니라 다수의 미국인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 미국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미국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편이었고 돈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이슬람은 적, 유대인은 최소한의 동맹이었으니까요. 지금 반전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도 미국의 젊은 층들에서 무교의 비중이 급증했기 때문도 있죠. 실제로 미국의 무교 비율은 50년 전 5%에 비해 30%로 증가했고 기독교인도 90%에서 60%로 줄었습니다. 한국의 유교 전통이라는 것과 비슷하게 서양은 기독교가 사회적 관습과 도덕, 사회적 약속의 역할을 해왔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 사회적 전통과 관습, 관념, 시선이 바뀌고 있죠. 좀 장황하게 말했는데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얽매던 것들이 사라지면서 더 개방적이게 되었다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약도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특히 서양권에서 약은 더 이상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게 되었죠. 유럽에서는 파티하고 놀기, 케미컬 플레이가 문화로 퍼지고 있는데 한마디로 약을 하고 관계를 즐기는 것 자체가 하나의 문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좀 논란이 있을 만한 이야기이긴 한데 사실 동성애도 하나의 원인이죠. 과거와 달리 동성애가 공공연해지면서 동성애자 숫자는 급증했습니다. 파트너도 더 찾기 쉬워졌고 동성애자들도 이성애자처럼 어플로 하룻밤에 파트너를 찾는 경우도 많아졌죠. 문제는 동성애가 이성 간의 관계보다 성병에 더 취약하다는 겁니다. 동성애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는 거죠. 성병은 감염이 되어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무려 70에서 80%입니다. 증상이 없다 할지라도 방치 시 더 큰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하죠. 사실 성병의 증가세는 막을 수 없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 주기적으로 검사라도 하는 게 답이 아닐까 싶네요. 급증하는 전세계 성병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